안녕하세요. IKD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용인에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32평형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은 좀 특이한 게 구축이 아닙니다. 완전 신축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양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해 주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공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행한 현장인데요. 이 현장을 담당해 주신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KD 디자인의 장선근 과장이라고 합니다. 성근 씨, 여기가 이제 완전히 구축이 아니다 보니까 신축이잖아요. 전부 다 새 건데 제가 볼 때는 살리고 공사한 것 같은데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좀 뚜렷하게 있으셔서 바닥이라든지 요 구조를 조금 변경하시고 싶다고 문의 주셔서 아이덴티티 살려서 이렇게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아예 PPT를 작성을 해서 오셨어요. 네. 그 기준에서 이제 샘플 이미지가 있었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는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벽이나 그리고 천장 조명도라든지 그리고 바닥이 주는 이런 느낌들을 좀 변경해보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을 잡고 갔고, 바닥은 약간 어두운 톤의 마루가 들어감으로써 무게가 조금 있는 타입, 그리고 벽면이라든지 조명들은 약간 따뜻한 톤으로 해서 확실히 좀 카페 같은 집을 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있던 가구들에 대한 필름, 바닥 교체, 창호도 필름만 한 건가요? 창호도 필름만 진행했습니다. 네, 창호도 필름만 진행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공간 구성을 이제 분리하기 위한 가벽, 목공 작업. 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작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 집이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소품을 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전 처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보면서 이거는 어디 거지? 이런 것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옆 단지에도 똑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다른 스타일로 공사한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비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집은 어떤 컨셉으로 또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완전 색감이 다른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라든지 방향 모두가 같은데 방의 역할이라든지 같은 우드톤을 선호하시지만 옆집 같은 경우는 좀 라이트 우드 기준의 집을 좀 원하셔서 확실한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실 경우가 많지 않으실 건데 이번 영상 보시면은 몬테로이를 이제 분양받거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관부터 한번 해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입구 현관 공간에 왔는데요. 타일은 원래 있던 건 재사용한 건가요? 타일은 지금 그대로 재사용했어요. 최소한으로 이제 예산을 좀 잡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타일이 보시면 그렇게 미운 색상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맞네요. 벽면이라든지 조명만 조금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좀 누리자가 현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현관에는 저희가 해드린 게 가구류, 신발장, 필름 새로 해드린 거, 도배, 그리고 이제 조명 여기 잡아드린 거네요. 조명도 원래는 입구등 하나였을 건데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그냥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만드신 거죠? 매립되어 있는 네모난 조명이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거 자체가 좀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다운라이트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 기반으로 해서 현관도 마찬가지로 다운라이트로 시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문은 원래 분양할 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뒤로 와서 보면 각방 방문들도 필름 작업을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기존의 색상이 약간 라이트 그레이 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많이 달라서 약간의 크리마이트 색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 다 진행했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나오는 필름이 제일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다만 원래 되어 있던 건 인테리어 필름을 재작업할 때는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축 팽창이 일어나거나 수분이 좀 증발되었을 때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을 좀 잘하는 업체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이 보면은 굉장히 좀 어두운 톤이에요.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볼 때는 이쁘지만 막상 본인 집에는 좀 하기 어려운 아이템이거든요. 관리 측면도 어렵고 이런데 고객님께서 이런 걸 좀 원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마루 계열로 하기로 선택을 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혔던 게 이제 구정마루 이제 프레스티지의 블랙오크 제품인데요. 마루와 마루 사이에 이음매가 이렇게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점이 이 마루의 최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블랙오크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루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복도를 지나와서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에 와 있는데요. 무슨 컨셉이죠 이게? 고객께서 원하시는 컨셉 자체가 네. 미드 센츄리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소품들도 보시면은 미드 센츄리 선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맞아요. 활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식탁들도 제작을 해서 네. 이거를 구매하시고 빈티지 가구 샵에서 의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 구매를 하신 점이 집에 그만큼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달을 못 드려서 아쉬운데요, 집에서 나는 향이 있는데 고급 호텔에서 나는 그 은은한 좋은 향이에요. 이렇게 지금 방에 은은한 향이 나는 게 지금 정말 원하시는 컨셉이 집을 조금 호텔 같은 그리고 턴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음악이나 이런 것도 좀 활용을 잘 하시려고 소품 다 배치를 하신 거고요. 이 집에 대한 컨셉은 성균 과장이 설명을 좀 잘 해준 것 같고요. 지금 이 거실 공간 와보면 원래 TV 위치가 이쪽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치는 저희 기준으로 오른쪽 소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원래 TV 벽면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타일로 보통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일이 주는 이 영향이 좀 최소화하고자 일단 뜯어내고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소파를 두고 난 다음에 창 밖을 봤을 때 풍경이나 하늘을 좀 다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좀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파 위치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뷰가 훨씬 더 좋아서 변경된 점이 있군요. 그리고 이 실링팬도 달아드린 점이 있고, 원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간접 조명을 많이 안 해주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추가한 거죠. 간접 우물 천장 자체를 조금 선호하셨고 저희가 사각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사각 조명의 센터 쪽에는 실링팬을 배치함으로써 밋밋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요즘에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맞아요. 실링팬은 설치하시면 무조건 좋다고 저는 만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팬트리장도 이제 필름만 작업을 하신 건데, 안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좀 굉장히 되게 은은하게 예쁘고요. 옆에 있는 식탁, 이것도 고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셨죠? 제작 가구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네. 별도로 구매를 하신 건데 원래는 분양 자체에 되게 블랙으로 된 보기 싫은 아일랜드 같은 이제 테이블이 분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네네네. 집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과감하게 이제 철거하고 이제 기성품을 두시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 주방 같은 경우는 딱히 손댈 게 없으니까 이제 필름 작업만 진행을 한 거죠. 네,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야에는 화이트가 대부분이길 원하셔서 화이트류로 지금 필름 작업 다 진행했습니다. 보통 식탁등이라든지 이렇게 펜던트를 내리는 조명들을 하나씩은 쓰시거든요. 이 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펜던트라고 하면은 보통 식탁등을 보통 예시를 드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줄이 길게 좀 내려오는 맞아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아무래도 조금 있으셨었고 식탁 위쪽에 있던 조명은 네. 분양할 때 그대로 살린 조명이에요. 이게 그래도 여기서 좀 비용을 아껴서 그만큼 세이브가 된 거네요. 걸레 바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원래 분양할 때 좀 긴 거 8cm, 7cm 되는 거를 사용 많이 하는데 작은 걸로 바꿨네요. 아예 없앨까라고 이렇게 그렇죠. 고민을 했었는데요. 걸레바지 역할이 벽지에 대한 이염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효과도 있다 보니 저희가 30mm로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걸레바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도 출산하시고 하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보행기 타고 이럴 때 엄청 찍습니다. 네, 저희 집 다 찍혀 있습니다. 주방은 주방 필름하고 또 별도로 수정된 공간이 또 뭐 있나요? 고객님들마다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냉장고에 맞는 장이 좀 필요했어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지금 깊은 냉장고 한 대와 빌트인 냉장고 한 대 이렇게 조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서 깊은 냉장고 자체도 조금 라인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좀 해드렸고 또 남는 공간은 이제 로봇 청소기를 좀 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안방과 안방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구조 변경도 있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장들도 철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방의 이제 역할을 좀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침대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벽을 설치를 했고요. 벽으로 전체를 시공을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에 창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제 가벽을 신설을 하고 가벽 기준으로는 기존에 원래 화장대와 드레스룸 가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드레스룸은 입구 방
하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용도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해당 공간은 이제 PC룸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상부 쪽에는 저렇게 지금 선반들 설치할 수 있게끔 합판으로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드렸고 PC 사용하시면서 안방 역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욕실 두 군데는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없었고요. 안방 와서 보니까 거의 PC방 같습니다. 애들 재우고 나서 저도 이렇게 게임 한 판 와이프랑 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좀 하게 되네요. 현관은 그 중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분양의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원슬라이딩으로 해서 저희가 매립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조금 해드렸고, 전체적인 톤이 라이트 우드이기 때문에 같은 필름으로 다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현관장은 필름 작업 그리고 천장의 조명 작업은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같은 평수 같은 방향이지만 차이점이 바닥 색상과 이제 전체적인 필름 포인트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전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우드 계열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집 보여드리는 상황은 바닥이 전체적으로 라이트 우드 계열로 해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이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집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강마루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필름을 어떤 우드 계열의 필름을 사용하여서 내 집안에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집과 다른 공사 범위는 욕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욕실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덧방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고, 욕실 공간은 뭐 거실, 주방과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상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미팅 후에 어두운 타일 위주로 해서 동일하게 안방 욕실, 거실 욕실을 진행을 했고요. 차이점은 이제 세면대 위쪽에 위치한 장 그리고 거울 이런 포인트들만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용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몬테르웨이 32평형을 두 가지 컨셉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분양된 집을 그대로 이제 제가 매매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많아요.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없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게 다 좀 애매한 거죠. 저도 공사를 하고 싶긴 한데 돈은 좀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현장 두 군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 입주하실 때 부분적으로 공사하셔서 꾸미시면 삶의 만족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성공 원장님은 두 개 현장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컨셉을 가지신 고객님을 만나신 거잖아요. 좀 어땠어요? 저는 이번에 공사 두 군데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평균을 원하는 삶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평균 이상의 개성이 좀 더 뛰어넘는 그런 점들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개성 있는 두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은 집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가 두 군데 집이 금액이 얼마 나왔을까요? 그리고 여기 1단지 같은 경우는 블랙마루 기준에 이제 전체 철거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7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라이트우드 계열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이 평형수가 32평이니까 평형수가 높거나 이제 낮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